자, 그게 지금 몇 회입니까? 예, 딱딱 정리만 하세요. 틀린 분야를 25번 빨리 맞추게 두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니까 25번부터 자, 몇 회? 이게 지금 4회제 4회 25번부터 합니다. 25번부터 자, 25번에 보면 조세 총칙 문제인데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또 뭐가 있냐 하니까 법정 기일 전에 피담보 채권보다 우리가 일반 채권, 피담보 채권이 일반 채권에 우선하는데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게 바로 재산에 부과된 조세죠. 그래서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최우선한다고 우리가 이런 문제 몇 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가 아닌 거 이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종부세는 국세로서 재산과 관계되는 조세입니다. 그 옆에 하나 더 적어 보세요. 종부세, 그 다음 상속세, 증여세가 다 재산과 관계되는 조세입니다. 이런 게 다 우선합니다. 뭐보다? 피담보 채권보다.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예, 지방세죠. 또 목적세라고도 좀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재산세, 예, 재산과 관계되는 조세고 또 재산에 우리 세액의 20% 지방교육세가 우리 재교부농해서 애안왔던 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 다 재산과 관계되는 조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취득세는 재산과 관계없는 거래세죠. 거래세.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해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 옳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죠. 그래서 모두 옳다가 정답인데 몇 번입니까? 4개. 4번, 5번이 되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 27번에 가서 아까 우리가 내가 나왔다 그래서 기초할 때 약간 지나갔습니다만은 환상공 건재합해서 딱 적어 놓으세요. 왜? 중과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고 했어요. 환상공 건재합 딱 적어 놓고 환매 등기 나오면 맞고요. 이는 종류 찾을 때는 그것만 그냥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 상속으로 해서 1가구 1주택 있죠. 예. 공유물, 합유물 이런 거 전부 여러분이 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2% 뺀 세율을 적용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 재산 분할, 법인 합병, 건축물 이전 이런 게 다 여기에 환상공 건재합 기억나? 네. 그렇게 해서 찾아보면 그 종류에 안 되는 개수 아닙니까? 지객과는 빼는 게 아니고 그냥 중과 기준세율 2%를 적용한다 이랬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23회 때 출제가 또 한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요약집은 내 요약집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 답이. 어째 그게 우연일치로 맞았는지 내 거 가서 뺏긴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재산세, 가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런데 28번이죠. 맞죠?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번은 어디가 틀리냐 하니까 재산세는 취득세든 전부 다 여러분이 탄력세를 50% 가감 조정한다는 거는 지방세는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맞다고 넘어가세요. 50% 가감 조정한다. 그럼 지방세가 뭔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이 규정이 다 따라가요. 그런데 이거는 재산세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하니까 50% 가감할 수 있다까지 줄 거고 이걸 한마디로 우리는 탄력세율이라고 해요. 탄력세율. 탄력성할 때 탄력세율. 어디가 틀리느냐?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쓰는 게 아니고 해당 연도에만 씁니다. 요거가 틀리죠. 5년간이 아니고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이 맞는 설명인데 특히 여러분이 땅을 구분할 때는 항상 건물에 대해서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 비율로 안분을 합니다. 그래서 부수 토지는 면적 비율이지 가액 비율이 아니라는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2번에서는 면적 비율을 하면 맞고요. 가액 비율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별장은 4%를 적용하죠. 그러나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1%에서 0.1%에서 0.4%까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급 주택은 0.1에서 0.4% 누진세율 또는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고급 주택이 재산세는 따로 없습니다. 일반 주택과 똑같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ARI 0.1에서 0.4% 재산세 세율이라는 거 표준세율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고급 주택이 빠져야 맞는 말이죠. 고급 주택이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어디가 틀리냐 하니까 여러분이 자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다른 주택 다릅니다. 달라.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격을 바로 합산한 가세 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이래야 맞습니다. 소유자별이 아니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아까 취득세도 그 설명을 했죠. 일반 영업용 건축물하고 땅하고 살 때는 아까 우리가 시가 표준별로 각각 건물 가격 얼마, 예? 토지 가격 얼마 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택은 소유자하고 관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만일에 3억이고 이게 2억이더라도 이거는 소유자가 달라도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세금은 나중에 나온 세금 이게 만일에 100만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난주 세금은 요 시가표준 가액별로 안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갑을 갖고 있고 요게 을을 갖고 있다. 예. 그러면 100만이 나왔으면 이 시가표준을 안분하는 거예요. 요 시가표준 건물은 2억이고 땅은 3억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합산하면 이게 5억 아닙니까? 건물로 올라가면 2억이죠. 예. 그럼 0.4입니다. 그럼 이게 40만 원 되죠. 나머지 연은 60만 원 이렇게 됩니다. 100만 원씩 이렇게 갈라먹으면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갑이가 있으면 갑이 납세무자가 되고요. 이거는 을이가 있으면 을이 납세무자지. 세금을 계산할 때는 하나로 봐서 계산합니다. 내는 거는 시가표준 가액별로 안분을 해서 이게 안분, 비례배분이죠. 비례배분을 해서 각각이 내지만은 세금 계산하는 절차를 지금 설명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가격을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걸 알아야지 구분해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내가 뒤에 답안지 보면 그대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를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 5번째. 자, 고급 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재산세는 고급 주택, 일반 주택 구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세율을 쓰고 똑같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죠. 100분의 70이 아니고 60이 시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틀리다? 70에서 60을 해. 맞죠? 자, 그 다음 29번에 가서 비과세 납세 의무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자, 1번은 여러분 기억을 보세요. 박스 안에.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이 아니다. 절대 여러분 합산, 종합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면되는 또 면제되는 비과세되는 이런 토지는 종합합산이나 별도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해야 맞지. 본다 해서 틀리고요. 그 다음 니은은 여러분이 보다시피 바로 국가 선수금을 받아서, 선수금이 계약금이죠. 일종의. 그래서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이는 매매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에,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국가의 토지 사용권을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무상으로 부여받으면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했으니까 납세 의무가 있죠. 이게 옳은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약, 선수금, 계약금, 이거는 계약이에요. 계약은 딱 끊고 핵심은 뭔데? 사용권 무상이라. 사용권 무상. 이걸 포인트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권 무상을 하면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니은은 옳은 소리죠. 자, 그리고 임시용 건축물로서 본래 비과세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보세요. 별장이죠. 예. 취득세도 내가 말했다시피 임시용 건축물의 사치성 재산은 과세한다 했고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합니다. 1년 미만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이 이것도 재산세를 부과한다 해야 맞지 부과하지 않는다 해서 틀리죠. 만일에 별장이 빠지면 맞는 말인데 별장은 사치성이죠. 그래서 과세를 합니다. 옳은 거는 니은이 되겠습니다. 2번 답은 그럼 30번. 자, 취득세, 등록세 종합한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취득세 가세 표준을 계산할 때 내가 부가가치세라든지 전기료, 가스료 또 뭡니까? 개인의 연체이자, 할부이자는 포함하지 말라 했죠. 포함하지 않는다 해야 맞는데 포함한다 하면 틀립니다. 맞죠? 그러니까 자, 유상거래 6,9초 주택입니다. 주택에만 적용하는 취득세 세율이죠. 6,9초 9억 이하, 8억은 9억 이하에 걸리죠.
2% 아닙니까? 1000분의 20을 해야 맞죠? 맞죠? 자, 연부 취득을 하는데 매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면 맞습니다. 이때 계약 보증금도 당연히 가표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지역에서 신고서를 제출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시가 표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가표로 한다. 아까 요약집에서 여러분이 작게 그게 있었습니다. 취득 시기는 계산일인데 가표는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격입니다. 맞죠? 신으로 해야 되나? 신고지역.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 가면은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 매너서로서 자, 세기 6,000원 미만이면 아까 4,000원 했을 때 얼마를 징수한댔습니까? 6,000원 징수한대 있죠. 부과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등록 면허세는 악착같이 걷어갑니다. 2,000원이 나와도 6,000원. 그렇죠. 됐죠? 그 다음 31번에 가서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여러분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 특별징수는 지방소득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 물납은 재산세에 있죠. 지방세로서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바로 신고 납부하지 않고 살짝 팔아먹다 발각이 되면 중가산세 80%만 중가산세 제도가 취득세에 있죠. 또 50만 원 이하를 취득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면세점 취득세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통지 전까지 기한이 지나서 신고할 수 있다 했죠. 기한 후 신고제도. 그래서 몇 개가 옳았습니까? 그래서 중가산세, 면세점, 기한 후 신고 3개가 정답이 돼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취득세는 아침에 해서 여러분 정리가 빨리빨리 떠오를 건데 지방세법에 지금 보면은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기억은 어디가 틀리느냐? 자, 우리가 개인 법인이 아닌 자가 임대가 너무 잘 나가면은 내가 아까 설명을 했죠. 바로 건축이나 대수선을 해서 신축비가 만일에 1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90% 넘게만 신고하면 된다. 80%이고 90% 넘게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틀렸습니까? 100분의 80이 아니고 90 하면 이 지문은 맞는 소리죠. 아까 질문한 거 내나 그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밑에는 자, 건축물을 개수해서 면적이 증가했습니까? 가액이 증가했습니까? 면적이 증가했죠. 그래서 면적이 증가할 때는 그 증가 부분을 원시 취득으로 본다 해야지 전체 면적을 이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증가 부분을 원시 취득으로 본다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 면적은 안 됩니다. 증가 부분에 대해서 원시 취득으로 보죠. 자, 3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취득세, 가세 물건을 살상 취득하고 취득 신고를 안 했죠? 신고를 했습니까? 네, 신고를 했네요. 자, 신고를 한 후에 매각하면은 당연히 80% 중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죠. 신고 납부하지 않고 팔아먹어야 적용이 되는데 신고 납부하고 아까 등기치고 이런 거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법인 장부에서 지목 변경이 되면은 그 장부상 비용을 가표로 하는 거지 시가 표준 전후의 차액은 개인이 할 때 시가 표준 증가분이라 그랬고요. 법인이나 판결문은 바로 장부상 비용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틀리죠. 그 다음 5번에 법령이 정한 바로 우리 고급주택에 대해서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은 취득세를 당연히 과세합니다. 비과세가 아니죠. 과세한다. 왜? 사치성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사치성 재산은 무조건 과세로 가야지 비과세는 없습니다. 재산세도 과세하고 취득세도 과세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3번에 가면은 재산세 부과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자, 틀린 겁니다. 지금 토지 재산세 50만 원 이하가 아니고 우리가 이 지문은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토지 재산세가 아니죠. 토지 재산세는 무조건 9월에 다 내는 겁니다. 금액 관계없이. 주택이 바로 여러분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 31일까지 일괄 징수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틀린 거고.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 요렇게 고치면 이 지문은 맞죠. 그 다음 니은에 가면은 자, 과세 대상 누락 이미 부과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 변경 사유가 일어나면 당연히 수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시험처럼 수시 부과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할 수 있다 하세요. 할 수 있다. 그 다음 재산세 물납을 허가받으면은 그거는 부동산 가격은 매년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가격으로 하지 말일 가격이 아닙니다. 왜? 납세 의무자도 여러분이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했고 물건의 값도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해하겠죠? 그럼 옳은 거는 틀린 겁니까? 다 틀렸습니까? 네, 기억니언티가 다 틀렸네. 자, 그 다음 34번. 5번이 됩니다. 그 답은. 34번에 보면은, 자, 요것도 여러분 지금 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돼 있는데, 그 해설을 보면 그대로 내가 개정한 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느 게 되냐 하니까 2번이 되는데, 종부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수도권 밖에는 3억 이하가 되고요. 수도권 안에는 6억 이하가 임대주택은 종부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은, 이번 연도 18년도 3월 31일까지 신고한 것은 5년 임대기간을 설명하고 4월 1일부터 신고한 것은 바로 8년간의 임대기간을 조건해야 바로 종부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해설 나중에 읽어보면 그대로 내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은 35번에 가면은 틀린 건데 나머지는 다 맞고요. 여러분이 4번을 봅니다. 35번에 4번은 양도차익은 양도가에서 취득가 및 필요경비를 공제해야 양도차익이 나오죠.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은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틀린 거죠. 자, 나머지 다 맞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36번에 가서는 여러분이 양도에 대한 필요 경비가 될 수 없는 것은 특히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라든지 종부세, 재산세라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주택 대출 자금 이자 이런 거는 필요 경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 살 때 여러분 돈으로 사야지 이걸 은행에 빚내 갖고 이자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필요 경비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럼 전부 다 빚내가 다 집 사가지고 소유권을 갖죠. 그래서 여러분 은행에 빚낸 그 대출받은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 경비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1번. 나머지는 다 될 수 있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 37번에 가면은 여러분이 거기서 양도세 가세 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자 보유기간을 봅시다. 9년도 7월 1일에 취득을 해가지고 11년도 7월 10일에 팔았어요. 보유기간이 2년이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대충 계산해 보세요. 2년 넘죠? 네. 그럼 2년만 돼도 초과 누진세를 6%에서 현재 42%까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가표가 얼마냐니까 1200만 원까지는 6%죠. 네? 가표가 5억 초과가 되면 그 초과 부분에 42%까지 쓰는 게 기본 세율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표가 얼마? 10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 이하에 들어가지. 그럼 최소 세율 6%를 씁니다. 답은 6%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38번에 보면,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임대주택에 대해서 요 지문도 여러분 좀 단단히 좀 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 임대주택 틀린 거, 옳은 거지? 옳은 거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면, 임대하는 국내 소재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가액은 바로 기준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9억. 바로 고가주택이죠. 그래서 9억 초과가 되는 거는 고가주택이고, 9억 이하가 되는 거는 일반주택입니다. 그래서 9억으로 기준하는데 6억 기준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번에 기준시가 5억 원인, 자, 동그라미 치세요. 9개 주택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과세합니다. 한 채든 두 채든. 그러니까 국외주택은 무조건 과세야.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자 본인과 배우자 간에 각각 국내 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비과세 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산하여.
합산하지 않는 게 아니죠. 아까 내가 유일하게 부부지간 합산하는 거는 임대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만 합산하지 나머지는 전부 각각으로 본다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요거 할 때만 아까 부부지간 합산해서 1주택은 비과세를 받는다 했지? 합산해야 돼. 이거 외에는 부부지간은 각각으로 봐야 되고 항상 비과세 1주택 임대주택에 대해서 판단할 때만 부부지간 합산해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4번이 옳습니다. 국내 여러분 3주택을 보유하게 되고 뭐 2주택은 간주임대로 간주임대로가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전세금을 받잖아요. 보증금을 받잖아요. 거기에 대한 운용수익입니다. 운용수익을 간주임대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줄을 꺼세요. 법령에서 정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줄 쫙 꺼. 법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줄 꺼제. 그걸 전문용어로 간주임대로라 그런다. 그래서 요거는 집이 3채 이상이고 그 다음에 그 금액 합계, 즉 말해서 전세금, 보증금 합계가 3억이 초과되면 간주임대로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충족해야 돼요. 집도 3채 이상이어야 되고 금액도 3억 초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운용 수익에 대해서 바로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수입에 산입한다는 것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맞고 그 다음 5번은 어디가 틀리느냐 하니까 두 번째 줄에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일이 아니고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입니다. 종료일 또는 뭐라고? 양도일. 현재 여러분이 9억 이하냐 9억 초과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9억에 대한 평가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 종료일이 언제입니까? 12월 31일이죠. 예. 그리고 또 양도하면 양도일 기준으로 현재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공시가격이에요. 공시가격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는 기준시가라고 하고, 지방세는, 국세는 기준시가. 그 다음 지방세는 시가 표준. 둘 다 공시가격을 말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39번에 가면 여러분이 가서 정리를 합니다. 자, 요게 지금 예정신고 문제인데, 자, 11년 3월 15일에 양도하면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까? 그래서 3월 달에 팔았으니까 3월은 빼버리세요. 예? 그러면 4, 5. 늦어도 11년 5월 31일까지 신고 기한이 됩니다. 틀리죠? 자, 예정 신고를 하면 과거에는 미리 신고했다 그래서 10% 여러분한테 세금을 빼줬습니다. 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제도가 폐지되고 없습니다. 즉 말해서 예정 신고해도 공제해주는 세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 해야 맞지 있다 하면 틀리죠. 공제제도 없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예정 신고와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의해서 확정 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예정 신고 때 가산세 얻어맞았으면 뒤에 신고하는 확정 신고 때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과하지 않는다 해야 되지. 부과한다 해서 틀립니다. 자, 네 번째, 바로 가세 표준 구하는 거죠.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고 기본 공제를 빼면 가세 표준이 나옵니다. 거기다 해당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산출되는 거예요. 그 계산 구조를 여러분이 설명한 겁니다.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빼고 기본 공제 빼고 그 공제한 금액에 이게 뭐냐니까 가세 표준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가세 표준에다가 해당 양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세 산출세액으로 하니까 정확하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양도 차익 계산 구조 우리가 앞에서 쭉 옛날에 했던 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 차익 나왔다 이거. 그래서 양도 차익에서 끊어가 설명하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빼면은 소득 금액이 나오고 기본 공제 빼면은 가표가 나오고 가표에 세율을 곱한다. 그 절차를 한꺼번에 묶어서 표현한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면은 여러분이 확정 신고기한 항상 다음 연도입니다. 양도일에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죠. 이건 초등학교 3학년도 안다 했죠, 내가 이거. 왜냐하면 부모들이 세금을 안 내니까 애가
엄마 요번에 5월 달에 우리 소득세 신고하라고 교문에 걸려 있던데 이랬단 말이에요. 냈어 안 냈어? 이래 묻는다 요즘 애들은 똑똑해갖고. 안 냈어? 왜 안 냈는데? 이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녀 압박 때문에 내도록 초등학교 교문에 탁 걸어놨어요 지금 가면. 얼마나 안 냈으면. 알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인데 허위 신고를 하면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똑바로 신고해야 돼요. 발각만 안 되면 되는데 발각되면 얻어만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전부 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바로 어디 나오는 거냐 하니까 지금 매매 그 지문을 한번 보세요. 거래가격, 계약서상 거래가격이 3억 5천이죠. 3억 5천. 그렇죠? 그리고 실질 거래가는 얼마입니까? 양도 당시 가격이 3억이죠. 자, 그 차액을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차이가 나죠. 이 말이 뭐냐 하니까 신고가와 실질 거래가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보세요. 정상적으로 세금을 계산했을 때 금액이 어느 겁니까? 3천만 원이죠. 이 경우에 그 차액과 세액 산출액 중에서 적은 금액을 과세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나도 이걸 뺀다 이래 말하는데요. 비과세에서 뺀다. 그러면 비과세에 빼면 뭡니까? 과세한다 이 말이죠. 그 허위 신고를 하면요. 신고가하고 거래가 차이 그 금액하고 정상적 양도세 산출세액하고 중에서 적은 금액을 뺀다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금액이 5천만 원이 적습니까? 3천만 원이 적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내 요약집에서만 있는 문제였어 이게 당시에. 자, 넘어가 봐. 이게 어디에 있냐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나 보고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 풀었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음. 109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109페이지. 자, 그 다만해서 지금 보면 박스 안에 재료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걸 읽어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밑에 예를 하나 따로 놨습니다. 이 법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예를 한번 보죠. 비과세 1세대 1주택자가 실질 거래가 주택을 5억 원에 양도하고 4억 원의 계약서상 거래가를 신고하였다. 신고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못됐죠? 네. 그럼 그 차이가 얼마나 합니까? 1억 나죠. 그 동그라미치 5억, 4억 동그라미치 1억 차이가 납니다. 거래가와 신고가 차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이 집을 갖다 비과세하는 집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면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 비과세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면 6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6천만 원이 적었습니까? 그 차이 1억이 적습니까? 6천만 원이 적죠. 그래서 그 내가 진하게 해놨잖아요. 비과세 적용하지 않았을 때 양도세 산출세액이 6천만 원과 차액 신고가 꺼서 보다시피 5억, 4억 차이가 1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비과세에서 뺀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다만 박스 안에 나와 있는 1항과 2항에 대해서 설명을 이런 행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은 금액은 6천을 빼서 비과세하지 않고 국가는 여러분한테 허위신고죄로 세금을 거두겠다 이 말입니다. 어? 그러니까 똑바로 신고하면 이 문제가 없겠지? 6천만 원이고 뭐가 없겠지? 근데 이게 엉터리 신고를 하면은 누구한테 이제 들키겠어 그게? 매수자하고 안 맞을 때 이런 착오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신고할 때는 실무에 가서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거래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같이. 그래 이 착오지.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은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는 중개사 욕 바가지로 얻어먹죠. 예, 그래서 이 행태를 지금 말하니까 그 다만의 행태를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읽어도 그게 이해가 안 가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만들어놨는데 요 문제가 나오기 전에 요약집에 요대로 해놨어. 나는 이 문제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틀린가 맞는가. 금액만 다르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금액은 맞출 수가 없지. 왜냐하면 그거는 시험 문제를 보고 뺏겠다고 볼 수 있는 기고, 그제? 금액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